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정말로 마지막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3위 결정전 두 돌풍의 팀의 맞대결이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크로아티아와 모로코의 대결에서 크로아티아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 K리그 팬들에게 또 한 번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K리그 최고의 아웃풋으로 평가받는 외국인 선수 미슬라프 오르시치, 오르샤 선수가 이번 경기 마침내 자신의 첫 번째 월드컵 득점을 터뜨리며 크로아티아의 3위를 이끌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모로코의 팽팽했던 경기, 오르시치의 미친 오른발 원더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흥미진진했는데요. 오르샤 선수의 활약이 어땠는지, 크로아티아가 어떻게 월드컵 역사상 또 한 번 3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경기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3위 결정전 크로아티아와 모로코는 F조 조별리그에서 만났던 팀이죠. 당시 두 팀이 0대0으로 비겼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승부를 가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 크로아티아가 2대1로 막 승리했는데요. 사실 3위 결정전은 역사적으로도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경기도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 열심히 뛰잖아요. 수비적으로 악착같이 버티기보다는 공격수들이 빛나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역대 3위 결정전을 보자면 골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요. 처음 3위 결정전이 열렸던 것은 2회 대회였습니다. 1934년 이탈리아 대회 당시에 독일이 오스트리아에 3대2로 이겼었고요. 1938년 프랑스 대회에서는 브라질이 스웨덴에 4대2로 이기는 난타전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1950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스웨덴과 스페인의 경기에서 스웨덴이 3대1로 승리했고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우루과이에 3대1로 이겼고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정말 많은 골이 나왔죠. 프랑스가 서독에 무려 6대3으로 승리하면서 9골이 터졌는데요.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많은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962년 칠레 월드컵은 칠레가 유고슬라비아의 1대0 신승, 개최국으로 3위를 차지했었고 1966년에는 에우제비우가 이끌었던 포르투갈이 결승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소련과 3위 결정전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1970년에는 서독이 우루과이의 1대0 승리, 1974년에는 폴란드가 브라질의 1대0으로 이겼고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이 이탈리아의 2대1로 승리했는데요. 1980년대 이후 열린 경기들에 특히 많은 골이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3위 결정전에 화끈한 경기들이 펼쳐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폴란드가 프랑스에 3대2로 승리했고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프랑스가 벨기에에 4대2로 이기면서 멋진 공격 축구를 보여줬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이탈리아가 잉글랜드와 3위 결정전에서 2대1로 승리했고 1994년 미국 월드컵은 돌풍의 팀들이 나란히 4강에 올랐다가 결승에 오르지 못했었잖아요. 스웨덴이 불가리아에 4대0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998년 유고 연방에서 독립해서 처음 월드컵을 참가했던 크로아티아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2대1로 이기면서 3위를 차지했던 감동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는데 크로아티아가 그 이후 24년 만에 또 한 번 3위를 차지했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3위 결정전에 나갔었죠. 독일과의 준결승전 아쉽게 1대0으로 졌고 또 다른 돌풍의 팀이었던 튀르키예와의 경기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송종국 선수의 슈팅도 있었고 이은용 선수의 슈팅도 있었고 굉장히 멋진 난타전의 양상이 벌어지면서 아쉽게 3대2로 졌던 바 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도 개최국인 독일이 결승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3위 결정전으로 내려갔는데 포르투갈에 3대1로 승리했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또 한 번 독일이 3위 결정전에서 우루과이를 만나서 3대2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도 개최국은 결승에 오르지 못했던 징크스들이 이어졌죠. 브라질이 3위 결정전으로 내려갔는데 네덜란드에 3대0으로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벨기에와 잉글랜드의 경기에서 벨기에가 2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이번 경기 앞두고 사실 모로코의 네그레기 감독은 4강에서 패배했던 우리들에게 형벌과 같은 경기다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 대충 치를 수는 없었죠. 야신 부누 골키퍼를 포함해서 하키미 선수라든지 암라바트, 지에시, 부팔, 엘 야믹, 엔 네시리 이런 주전 선수들을 총출동시켰어요. 크로아티아는 이번 경기 미래를 위한 선수 교체를 조금 했는데요. 코바치치나 모드리치 같은 선수들이 그대로 출전한 가운데 미드필드 라인에 모드리치의 후계자로 꼽히는 마예르 선수가 브로조비치 대신 선발 출전했고 또 공격 라인에는 오르시치 선수가 처음으로 이번 대회에서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부상에서 회복한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오리시치 선수가 이번 대회 선발 출전을 좀 더 얻었으면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정말 또 한 번 입증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플레이를 펼쳤어요. 조별리그 캐나다전 어시스트, 8강과의 브라질전 연장 후반 막판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오리시치가 이번 3위 결정전에서 월드컵 첫 골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전남 드래곤즈 그리고 울산 현대에서 맹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팬들에게 매우 친숙한 선수죠. 골을 넣고 나서 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페리시치가 정말 안아주면서 축하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이 선수가 2015년에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해서 K리그 1 29경기 9득점 7도움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크로아티아의 연령별 대표를 거치면서 기대를 받던 선수지만 전남 드래곤즈에서 출발하게 됐고, 당시에 이제 조금 소속팀에서나 리그 내에서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도 있어서 K리그로 오게 됐던 것인데요. K리그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본인의 경력을 반전시킨 케이스입니다. 2016 시즌에도 리그 17경기 5득점 3도움으로 잘하다 보니까 시즌 도중에 중국 슈퍼리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중국 슈퍼리그 돈을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건너가게 됐었는데, 중국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에 울산 현대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K리그로 돌아왔었고, 2017 시즌 K리그 33경기에서 9득점 3도움, AFC 챔피언스리그 5득점 2도움의 맹활약을 펼쳤고, 2018 시즌에도 전반기에서 리그 14경기 4골 1도움에 챔피언스리그 7경기 4득점 4도움으로 경기당 1개를 넘어서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나서 다시 이제 크로아티아의 명문팀인 디나모 자그레브로 돌아가게 됐던 바가 있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투자를 하면서 이 선수를 데려갔고, 디나모 자그레브에 가서도 좋은 활약이 이어지면서 크로아티아 대표팀까지 늦가기로 선발되게 됐는데요. 이번 대회는 말씀드린 대로 오리시치 선수가 조커로 투입이 됐어요. 모로코와 첫 경기 0대0을 비길 때는 경기 막판에 거의 끝나기 전에 들어갔고, 캐나다에게 4대1로 이길 때는 조금 더 많은 시간, 한 4분 정도 뛰었죠. 추가 시간을 포함하면 10분 넘게 뛰었는데 한 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4대1 승리에 기여를 했고, 연장전까지 치렀던 16강전과 8강전에 큰 힘을 보탰죠. 일본과의 연장전 후반전에 시작과 함께 투입돼서 측면을 흔드는 활약을 통해서 기세를 가져왔고, 또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연장 전반 막판에 네이마르의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전에 본인이 들어가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끌어내면서 1대1 무승부로 승부 차이까지 가져가는 정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아쉽게 이제 아르헨티나와 준결승전에서는 0대3으로 패할 때 후반전 시작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분전했지만 결국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번 모로코와의 3위 결정전까지 출전을 하면서 총 6경기를 뛰며 1득점 2도움 준수한 기록을 남겼고, 크로아티아 대표팀 통산 두 번째 자신의 A매치 득점을 올리면서 28경기 2득점 8도움으로 자신의 10번째 크로아티아 대표로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모로코와의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선수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가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90분을 넘게 소화를 했는데요. 한 골을 넣었고 무려 5번 슈팅을 때릴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슈팅 기회를 잘 포착하고 슈팅을 잘 연결했다. 여기에 수비 가담까지 좋았습니다. 공격적으로도 좋았지만 3번의 태클을 모두 완벽하게 성공했고, 걷어내기 1번, 헤더 걷어내기 1번, 볼 리커버리 3개까지 기록하면서 오르시치가 이제 쪼코로 투입됐던 이유가 수비적인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것인데, 수비까지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번 월드컵 이후 조금 더 세대 교체가 진행되는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도약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크로아티아 대표팀이 이번 경기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는데요.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풀백, 센터백 라인도 그바라디올의 파트너로 이제 로브렌 선수가 은퇴를 이제 할 시기다 보니까 수탈로 선수가 함께 뛰었고요. 페리시치가 이번에는 왼쪽 풀백으로 경기를 뛰었고요. 중앙 미드필드로 모드리치와 코바치치, 그리고 2선 공격수로 마예르, 크라마리치, 오르시치였는데 마예르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3미드에 가깝게 움직였고, 리바야, 크라마리치, 오르시치 이 3명의 선수가 공격진을 구성하고 페리시치가 많이 공격에 또 가담하는 그런 형태, 그바라디올이 왼쪽 센터백까지 커버하면서 비대칭 트리플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경기를 펼치면서 발리치 감독이 이 월드컵 이후 유로 2024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또 고민까지 엿보였던 그런 전술을 시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모로코는 이번 대회 계속 써왔던 4-3-3을 썼습니다. 부팔과 지에시가 좌우 측면에 배치되고, 장신 공격수 엔네시리가 최전방에 배치됐고요. 사비리, 암라바트, 엘카누스가 3미들로 많이 뛰어줬고, 또 포백 라인은 알라, 다리, 엘리아믹, 아슈라프, 하키미, 그리고 골문 보누가 지켰습니다. 이날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볼 점유율은 크로아티아가 51%로 앞서갔어요. 보로조프식츠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마예르와 모드리치의 중원 장악력이 뛰어났기 때문이고, 코바치치까지 포함했을 때 확실하게 공을 잘 다루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모로코가 신속한 역습, 그리고 후반전에 쫓아가는 경기를 하면서 볼 점유율을 거의 대등하게 가져갔습니다. 기대 득점값을 보자면 크로아티아가 0.70골이었고 모로코가 오히려 0.92골로 골에 근접한 상황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크로아티아의 슈팅이 12번이고 모로코의 슈팅이 9번으로 크로아티아의 슈팅이 더 많긴 했지만 이 대부분의 슈팅은 오리시치
오르시치가 가져가면서 본인이 개인 능력을 통해 슈팅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로코는 조금 더 팀플레이와 또 크로스패스를 통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장면들을 만들었는데 두 번이나 빅찬스가 있었는데 리바코비치의 선방에 막히면서 아쉽게 모로코가 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결정력의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크로아티아는 12번의 슈팅 중에 4개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됐지만 모로코는 9개 중에 2개밖에 골문 안으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역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전반 7분 만에 크로아티아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경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가 있었어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번 대회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고 있는 그바르디올 선수가 멋진 다이빙 헤더 슈팅을 연결했는데요. 준결승에서 메시 선수에게 돌파를 허용하면서 이번 대회 유일하게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지만 3위 결정전에서는 오히려 본인의 숨어있던 득점 본능까지 보여줬고 특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모드리치와 페리시 선수가 연결했던 과정들이 대단했어요. 이 장면은 사실 페리시 선수가 반골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감각적인 패스를 해줬는데요. 프리킥 상황에서 모드리치 선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찔러 넣은 공 페리시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헤더로 빙글 돌면서 딱 돌려줬습니다. 모든 수비의 시선이 페리시 쪽으로 돌려 있었는데 페리시가 뒤로 돌면서 떨궈주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뒤에서 들어왔던 그바르디올을 놓칠 수밖에 없었고 공과 사람에 대한 시선이 흔들렸죠. 그런 가운데 그바르디올이 강하고 정확하게 다이빙 헤더를 연결해서 골망을 흔든 것입니다. 이 선제골이 일찍 나왔기 때문에 크로아티아가 쉽게 경기를 풀어가는 듯 했지만 2분 만에 또 모로코가 동점골로 따라왔어요. 역시 3위 결정전답게 초반부터 치고받는 경기가 나왔고 또 흥미롭게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헤더 득점이라는 같은 패턴으로 모로코가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오른쪽 후방 지역에서 하킴 지에시가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을 올렸고 사실 이 프리킥을 마예르 선수가 헤더로 걷어내려고 했던 것이 뒤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흐른 것이 오히려 모로코의 기회가 되면서 공격에 가담했던 수비수 다리 선수가 온몸을 던지며 아크로바틱한 정말 멋진 몸을 비틀어가면서 헤더 슈팅을 연결해서 골을 넣었죠. 골키퍼 바로 앞에서 헤더 슈팅을 했기 때문에 골키퍼가 반응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전반 종료 전에 오르시 선수의 말씀드린 원더골이 나오면서 크로아티아가 2대1로 앞서갔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부근에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수비수와 골키퍼를 모두 속였던 장면인데요. 스트라이커인 리바야 선수가 공을 끌고 가면서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두고 왼쪽으로 툭 밀어준 공 사실 이 장면에서 오르시치가 바로 슈팅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슈팅하기 위한 각도 많지 않았었고 크로스 패스를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골키퍼 보노 선수가 나온 것을 보고 먼 쪽 포스트를 바라보고 노렸던 정말 절묘한 논스톱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나오면서 크로아티아가 2대1로 앞설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 기록, 전체 기록과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가 볼 점유율을 앞섰고 또 전반전은 조금 더 많이 앞섰어요. 59%를 기록했는데요. 크로아티아가 8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사실 슈팅 자체가 다 개인 능력을 통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반 49분에 넣었던 오르시치의 골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값이 0.03골 그러니까 득점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3%에 불과할 정도로 희박한 장면에서 시도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오르시 선수가 혼자 힘으로 골을 만들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대1로 앞선 채 시작된 후반전도 2분 만에 오르시 선수가 또 한 번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을 통해서 본인의 커팅을 통한 매크로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만들려고 했는데 수비가 몸으로 막아내려고 했고 그 몸으로 막아낸 상황조차도 굴절이 되면서 옆구무를 때리며 득점이 될 뻔하기도 했었거든요. 후반전은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지만 양팀 모두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좀 소진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좀 기동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쓰러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집중력이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크로아티아는 후반 15분에 크라마리치 선수가 부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교체된 장면도 있었고 블라시가 투입된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팀이 많은 선수 교체를 또 시도하면서 체력을 보강을 했는데요. 후반 30분 모로코가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맞이했는데 레프트백인 알라의 크로스를 문전 우측에서 엠네시리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리바코비치가 각을 잘 좁히면서 막아냈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 이후에도 모로코가 계속해서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지만 마지막 한 끗이 부족했고 또 크로아티아 수비수들이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리바코비치 골키퍼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결국엔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6분이 주어졌는데요. 크로아티아는 이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경기 내내 위협적인 측면 공격을 펼쳤던 오르시치를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빼고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야키치를 투입하면서 배후를 든든하게 했고요. 결국에는 2대1로 크로아티아가 승리하면서 3위 결정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한 경기 남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19일 월요일 0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인데요. 이 결승전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또 어떤 선수가 골든볼의 영광을 수상하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 이야기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